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들숨과 날숨의 이야기. 제14편 불확정성의 바람. 라부아지에를 만난 후 인선은 공기의 화학적 구성에 대해 많이 배웠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다. 공기 분자들이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그리고 날씨 예보는 왜 가끔 틀릴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바람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날 새벽 인선은 제주도 기상청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거대한 레이더와 각종 관측 장비들이 24시간 대기를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지금 구름이 끼고 있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날씨를 정확히 맞히기 어렵구나. 인선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바로 양자역학과 카오스 이론 때문이지.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인선이 놀라 돌아봤다. 20세기 초 독일 과학자 같은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곱슬머리에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손에는 이상한 수식들이 적힌 칠판을 들고 있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죠. 하이젠베르크. 인선이 놀랐다.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하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정성 원리가 바로 날씨 예측과 관련이 있어요. 하이젠베르크가 칠판에 수식을 써가며 설명했다.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예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바람과 관련이 있어요? 공기도 무수히 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분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전체 공기의 움직임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죠. 하이젠베르크가 손으로 공기를 휘저으며 보여주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개의 공기 분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각각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거대한 바람이 되는 거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하이젠베르크 말이 맞아. 나도 그 문제를 고민했거든. 뒤에서 걸어온 남자는 현대적인 복장을 한 기상학자 같아 보였다. 에드워드 로렌츠입니다. MIT의 기상학자죠. 두 분이 같이 계시네요. 로렌츠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1960년대에 제가 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뭐가 일어났어요? 초기 조건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도를 12.506도 대신 12.507도로 입력했는데 한 달 후 예측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이젠베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카오스 이론이야. 작은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로렌츠가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나비 효과예요. 인선은 이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럼 아주 작은 바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로렌츠가 흥미진진해했다. 당신의 숨비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공기의 변화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곳의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이젠베르크가 더 깊은 설명을 시작했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더 신기해요. 공기 분자 하나하나가 파동함수로 기술되거든요. 파동함수요? 분자가 여기에 있다고 확정할 수 없어요. 대신 여기에 있을 확률이 몇 %라고만 말할 수 있죠. 하이젠베르크가 칠판에 파동 모양을 그렸다. 이 파동이 바로 확률을 나타내요. 파동이 높은 곳에는 분자가 있을 확률이 높고 낮은 곳에는 확률이 낮아요. 그럼 바람도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비올 확률 60%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예측이 아니라 확률적인 예측이죠. 로렌츠가 현대 기상학의 발전을 설명했다. 요즘에는 앙상블 예보라는 방법을 써요. 초기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계산해 보는 거죠. 어떻게요? 예를 들어 현재 온도가 25도라면 24.9도, 25.0도, 25.1도로 각각 계산해 봐요. 그래서 결과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죠.
로렌츠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러 개의 선이 스파게티처럼 얽혀있는 그래프였다. 이것이 앙상블 예보 결과예요. 각 선이 하나의 시나리오죠. 선들이 모여 있으면 확실성이 높고 흩어져 있으면 불확실성이 높은 거예요. 신기해요. 하이젠베르크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적 문제가 생겨요. 자연이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변수가 있는 건가? 무슨 뜻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뜻이죠. 하이젠베르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양자역학 실험들은 자연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로렌츠가 기상학의 관점을 더했다. 기상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정밀한 관측과 컴퓨터가 있어도 2주 이상의 장기 예보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왜요? 카오스 때문이에요. 작은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이것을 리아프노프 지수라고 해요. 인선은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그럼 해녀들이 몸으로 날씨를 느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로렌츠가 흥미진진해했다. 현지 관측이 가장 정확한 정보거든요. 기압, 습도, 바람의 미묘한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거죠. 하이젠베르크가 덧붙였다. 그리고 직관도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도 수학적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학적 직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제 숨비 소리를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젠베르크가 눈을 반짝였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소리도 파동이니까 양자역학의 대상이에요. 어떻게요? 소리는 공기 분자들의 집단적 진동이에요. 각 분자는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하지만 수조개가 모이면 고전물리학적 파동이 되죠. 하이젠베르크가 설명했다. 이것을 대응 원리라고 해요. 양자 세계와 거시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죠. 로렌츠가 현대적 관점을 더했다. 그리고 당신의 숨비 소리는 대기 중에 미세한 압력파를 만들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파동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 너무 약해서 감지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모든 소리는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기상 레이더가 돌아가며 대기를 관측하고 있었다. 하이젠베르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불확정성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의 창조성의 원천이죠. 어떤 뜻이에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 없어요.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 새로운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 로렌츠가 덧붙였다.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덕분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날씨 패턴들이 생겨나죠. 하이젠베르크가 인선에게 작은 회절격자를 건네주었다. 이것으로 빛의 파동성을 관찰할 수 있어요. 빛을 쪼개면 무지개가 보이죠.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로렌츠도 작은 풍향계를 선물했다. 이것으로 바람의 방향을 측정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이 기상학의 시작이에요. 두 과학자가 사라진 후 인선은 받은 선물들을 들여다봤다. 회절격자를 통해 태양빛을 보니 정말로 무지개가 보였다. 그리고 풍향계는 미세한 바람의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했다. 그날 밤 인선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람을 생각하게 되었다. 바람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의 한계가 아니라 아름다움이었다. 불확정성 때문에 바람은 항상 새롭고 항상 놀라웠다. 다음 날 물질을 할 때 인선은 하이젠베르크와 로렌츠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의 숨비 소리가 미세한 압력파를 만들어 이론적으로는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후익! 숨비 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 소리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양자역학적 분자들의 집단적 진동이고
카오스 이론적 초기 조건이고 확률론적 파동이었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하이젠베르크와 로렌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불확정성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인선은 미소 지으며 바람과 함께 춤을 췄다. 이제 그녀는 바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과의 관계를 더욱 경이롭고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다.